58세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 30년 차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과 단둘이 남은 집은 고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의 마음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20대에 느꼈던 그 설렘이 58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상대는 남편이 아닙니다.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난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한 사람. 그의 카톡 한 줄에 웃음이 나오고 그가 보이지 않으면 허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 나이에 다시 설렌다는 게 죄일까요? 오늘은 30년 결혼 생활 끝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과 마주한 한 여성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혹은 여러분의 어머니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인물과 상황은 재구성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세입니다. 결혼한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 이제야 실감합니다. 어제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것 같은데 벌써 환갑이 코앞입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그 아이들이 각자 가정을 꾸려 독립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남편과 저 단둘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고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식사 시간은 조용합니다. TV 소리만 들릴 뿐 우리의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 언제 가?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 저녁은 집에서? 응. 이게 전부입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습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익숙할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존재는 하지만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그런 관계랄까요?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내일 반찬 준비를 합니다. 가끔 거실에 나가 옆에 앉아도 우리는 각자의 화면만 바라볼 뿐입니다. 손을 잡는 일도 눈을 맞추는 일도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불편하냐고요? 글쎄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익숙할 뿐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의 기복 없이 평평한 선 위를 걷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웃고 대화하고 함께 뭔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증상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청소? 1시간이면 끝납니다. 요리? 두 사람 먹을 반찬은 금방입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됩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나도 저랬었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지나갔습니다. 가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입니다.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처지입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자랑, 건강 걱정. 대화 주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표정의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가 없어졌을까요? 예전에는 화장도 정성껏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내일 뿐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20대에 그 설레던 나, 30대에 열정적이었던 나, 40대에 강했던 나. 그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뭐 해?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동호회 한번 나와봐.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 수업도 듣고 사람들이랑 수다도 떨고. 그래, 나이 들어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진짜 늙어.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하기에 그냥 한 번쯤은 나가봐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작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제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동호회 첫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어색하고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옆에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모임 장소는 동네 문화센터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다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네요.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자연스러운 말투.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아, 네. 친구 따라 처음 왔어요. 그러시구나. 처음엔 다들 어색해 하시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 사람들 다들 좋으니까요. 편하게 계세요. 그렇게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그분은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따뜻함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환영해준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등산도 가고 문화 강좌도 듣고 가끔은 맛집 탐방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라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많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웃고 위로해주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등산을 갈 때면 뒤처지는 저를 기다려주시고 강좌를 들을 때면 옆자리에 앉아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음식 이야기, 여행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적응하셨어요? 네, 생각보다 좋네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모임이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나오니까 확실히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부부 관계는 평범했고 일상은 무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게 삶의 활력소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 지금의 고민, 앞으로의 계획. 남편과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분과는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30년을 사셨다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는 카톡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호회 일정 공유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 잠깐 나갔다 왔어요. 다음 모임 때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별것 아닌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조금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10대 때도 20대 때도 느꼈던 그 설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는 그런 감정. 나도 아직 여자로 느낄 수 있구나. 그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그저 역할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역할과는 무관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고 백발도 섞여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화장도 다시 신경 쓰게 됐고 옷도 예쁜 걸 골라 입게 됐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 좋은 일 있어? 응? 아니, 그냥. 동호회 활동이 재미있어서.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묻는 법을 잊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설렘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설렘과 함께 찾아온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분과 선을 넘은 적도 없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저 동호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카톡을 주고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넌 결혼한 사람이잖아.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친구일 뿐이야. 친구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니? 이건 친구 이상의 감정이잖아.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계속 싸웠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이 왔는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동호회 모임 날이 다가오면 설레고 그분이 안 오시는 날이면 허전했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30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식사를 할 때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식사를 하고 저는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남편에게 잘못한 것도 없잖아. 남편도 나한테 관심 없잖아.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약속이니까요. 비록 우리 부부 관계가 차갑다 해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자주 연락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분도 우리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걸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걸까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감사해요라는 말이 너무 솔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있잖아. 만약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면 그게 잘못된 걸까?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지. 그게 선이야. 그럼 마음만 가는 건 괜찮은 거야? 괜찮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상황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대체 뭘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에서 비롯된 착각일까요? 30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제 꿈도 제 시간도 제 감정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저는 다시 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싶은 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가정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3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힘듭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포기해야 할까요?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분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오래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되찾고 싶은 열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지금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 오랜만에 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게 잘못된 걸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분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고백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제가 좀 혼란스러워요. 무슨 일이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사실 저는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형식적이고 아이들도 떠나고 제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꼈죠. 그런데 여기 나오면서 특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그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외로웠습니다. 집에서는 그저 가장의 역할만 했고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지금 혼란스러우신 건가요? 혼란스럽다기보다는 조심스러워요.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만남이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분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고 선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가끔씩 이렇게 따뜻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기로, 각자의 삶을 지키기로, 다만 이 따뜻한 우정을 이어가기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좀 더 가벼워졌습니다.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별로 없었지만 저는 남편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젊은 시절에는 사랑했고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여보. 응?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없어졌지?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피곤하기도 했고. 지금은 익숙해진 거지. 굳이 많은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외롭지 않아?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가끔은. 근데 이게 우리 나이에 당연한 거 아닐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외로웠던 겁니다. 저만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웠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표현을 잘 못했나 봐. 나도 미안해. 나도 당신한테 소홀했어. 그날 밤 이후 우리 부부 관계가 극적으로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대화는 많지 않고 스킨십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끌렸던 이유를.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이해받고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그분을 통해 채워진 겁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카톡이 오면 설레고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우정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요즘 저는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과도 여전히 만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감정을 이해하니까요. 58세에 다시 설렌다는 것. 처음에는 이상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설렘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역할만 했습니다. 아내, 엄마, 며느리. 그 역할들 속에서 나는 사라졌습니다. 감정도 욕구도 꿈도 모두 뒤로 밀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로 모든 걸 유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남편이 은퇴하면 손주가 태어나면 계속 무언가를 기다렸지만 제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58세가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제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그분과의 만남은 저에게 그 계기를 줬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제가 아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설렐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좋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저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는 겁니다. 역할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마주했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웃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백발이 있어도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예뻐 보입니다. 살아있는 눈빛, 미소 짓는 입가. 이게 진짜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가끔은 손을 잡기도 하고 산책을 나가기도 합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에게 허락했습니다. 감정을 느껴도 된다고, 설레어도 된다고, 행복을 추구해도 된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깊어지고 더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설레다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감정을 느끼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느끼는 것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설렌다는 것. 그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마음이 아직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역할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니까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 엄마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 혹은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분들께요.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결혼했다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책임은 져야 합니다. 선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레어도 괜찮습니다.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행복을 추구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오늘도 동호회에 나갑니다. 그분을 만날 겁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과 저녁을 먹고 일상을 이어갈 겁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저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8세, 다시 설레는 제 마음. 이제는 그 마음을 당당하게 인정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 오래된 제 마음의 외침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8세 한 여성의 솔직한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누군가는 공감하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다 소중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역할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공간을 만들어가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